안녕하세요. 여왕개미입니다. 작년부터 쉴 틈 없이 달려오던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천장권에 들어왔을까요? 올해 초부터 증시는 출렁임을 반복하며 신규 투자자분들은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과연 증시만 쉼없이 달렸을까요? 암호화폐 시장과 부동산 시장, 원자재 시장도 함께 달렸습니다. 오늘은 증시 원자재 상품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증시가 떨어진다고 해서 존버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코인, 부동산, 원자재의 상품 가격이 왜 올랐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먼저 무제한 양적 완화로 돈을 끊임없이 찍어대니 화폐 가치는 하락하겠죠.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면 유한한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치환해야 가치 보존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한한 가치, 즉 희소성을 띠고 있는 코인, 부동산, 원자재 쪽 가격이 오르게 되었다고 풀이냅니다. 대전제는 이렇게 잡히는데 원자재 쪽은 조금 아리송할 것 같은데요. 원자재야 생산량 혹은 채굴량만 올리면 가격 조절이 가능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테니까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원자재 쪽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재택근무 혹은 온라인 강의를 듣기 위해 컴퓨터나 모니터 등 가전기기를 많이 구매하셨을 텐데요. 만약 여러분이 온라인 스토어에서 20만원짜리 모니터를 구매한다고 가정해보죠. 정말 20만원만 결제하면 여러분 집으로 모니터가 배송되나요? 배송비 줘야 하죠? 배달음식 드실 때도 마찬가지죠. 만원짜리 떡볶이를 시키셔도 배달료로 3,000원 정도 결제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신 모니터는 20만원이 맞나요? 떡볶이는 만원이 맞습니까? 배송비까지 포함하셔야 실질적인 구매 가격이라 봐야 하는 거죠. 이것은 회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나 유형 자산을 구매하거나 취득할 때 그 부대 비용까지 포함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아마 회계 혹은 구매팀에 계신 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포함됩니다. 주로 원자재는 선박으로 운송하게 되는데요. 해운업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선박이나 컨테이너가 이동할 때 절대로 비어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에서 카고선이나 벌크선을 건조해서 수출할 때 빈 배가 가지 않습니다. 배 안에 자동차를 넣든 TV를 넣든 하다못해 휴대폰이라도 꽉꽉 채워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동하는 것도 비용이니 물류업을 같이 하는 거죠. 자, 한국에서 자동차를 채운 배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배 다음 행선지는 예를 들어 브라질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다시 빈 배가 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차는 미국에 내려놓고 미국에서 다시 브라질로 수출할 물품을 꽉 채워서 가게 됩니다. 컨테이너 선박이나 벌크선은 절대로 바다 위에서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보통 택배나 일반적인 배송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팬데믹 이후로 글로벌적인 물류량이 급감하게 됐습니다. 배를 꽉 채워서 가야 하는데 이제는 반만 채운다거나 빈배가 돌아와야 하는 판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해운업에서 손해보고 배송해야 할까요? 배송비가 올라가겠죠. 보시는 차트는 BDI 지수라고 해서 건자재 운임 지수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해 배송료 차트인 거죠. 2019년도 3월 2일부터 배송비가 미친듯이 뛰죠. 그럼 경기 지표라고 불리는 구리 선물 가격을 볼까요? 당연하겠지만 동반 상승하죠. 철광석도 뭐 뻔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선물 투자하란 말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만 선물 어렵잖아요. 좀만 더 보자고요. 배송비가 올라서 원자재가 올랐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럼 배송하는 업체 주가를 볼까요? HMM 과거 현대상선이고요. 펜오션이고요. 대한해운, KSS 해운입니다. 다들 물류 순환은 잘 안 되고 있지만 배송비가 상승하면서 기대감으로 올라버렸죠. 너네 배송비 올렸으니까 매출 많이 나올 거 아니냐 라는 심리이지만 사실 배가 비어서 생기는 손실을 배송비로 채운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철광석 가격도 올랐죠. 그럼 제철 쪽도 볼까요? 현대제철이고요. 포스코입니다. 여기도 철광석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일반 강판과 강철 혹은 철근 가격이 오르면서 매출 뻥튀기 예상으로 주가가 오른 거죠. 철근값만 올랐다? GS건설이고요. 현대건설이고요. KCC건설입니다. 건설 관련 섹터도 기대감으로 뻥 하고 올라버렸습니다. 배송비가 쏘아 올린 원자재 가격 뻥튀기가 이런 식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원자재 가격 상품 자체는 가격이 그대로인데 배송비가 올라버리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안타까운 점은 설 연휴 지나고 3월은 건설 쪽 비수기라고 하니 슬슬 가격 거품이 꺼질 때가 된 것 같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올라버린 해운, 철강, 건설 섹터가 원자재 가격 거품이 꺼진다면 주가가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제일 좋은 건 일단 현금 비중을 늘리고 관망하시는 거겠고, 본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풋옵션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테고, 물론 선택은 자유지만 옵션은 손대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것도 아니면 곧버스를 생각해 보시려나요? 곧버스 사는 방법은 제 채널에 있으니 모르시는 분은 보시라고요. 반도체가 올려놓은 코스피를 건설해온 제철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잘 하시면서 갑작스런 급락에 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이상 여왕개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